엄마는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졸지 사생아가 돼 공주에서 아가씨로 격하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새어머니를 들이고 이복 언니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그녀의 삶은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운명은 그러나 결국엔 그의 편이었을까요? 이복 남동생과 이복 언니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침내 왕이 되는 거죠. 고난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속상할 때, 마음이 안 잡힐 때 어떻게 다독이시는지요? 저는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뒤적이면서 지냅니다. 2024년 5월 이후 일반 방송은 일절 안 보고 영화만 봅니다. 다른 건 봐봤자 정신만 사나우니까요. 뉴스는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예능이나 경연 프로그램은 속셈이 뻔히 보이는 연출에 눈살이 찌푸려지고요. 아예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책은 그나마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영화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합니다. 제 경우엔 사람의 의지와 불굴의 정신, 궁리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를 다룬 것들을 좋아합니다. 차별과 압박을 딛고 일어선 이들의 얘기나 갑자기 닥친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스토리에 꽂히고요. 같은 맥락으로 리벤지 영화도 선호합니다. 대리만족이죠. 복수는 언제나 짜릿하고 흥미진진하니까요. 최근 제가 찾은 것은 여왕 이야기입니다. 온통 남자들 세상이었던 그 옛날, 그들은 어떻게 왕이 됐던 걸까요? 왕권을 둘러싼 처절한 싸움에서 이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라이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왕이라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과의 관계도 살피고요. 출생 자체가 비극이었으나 꿋꿋하게 살아남아 세계사에 굵고 진한 획을 그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삶을 통해 들끓는 마음이나 억울한 심정을 잠시나마 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찬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33년 헨리 8세와 왕비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558년 11월에 즉위해 1603년 3월에 세상을 떠났으니 장장 44년 반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했죠. 모든 비극은 그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자그마치 6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앤 불리는 두 번째죠. 왕은 앤과 결혼하려고 교황과의 싸움을 불사하면서 첫 아내와 이혼합니다. 왕비만 쫓아낸 게 아니라 맏딸 메리의 공주자리도 박탈하고요. 엄마가 왕비가 아니니 자식은 사생아라면서요. 전처의 저주였을까요? 앤은 세기의 사랑으로 왕비가 됐지만 헨리 8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아들이 아닌 딸을 낳습니다. 잔뜩 실망한 데다 앤의 시녀이던 제인 시모어에게 반한 왕은 앤을 간통죄로 처형합니다. 영화 천일의 앤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친엄마인 거죠. 왕은 앤을 참수한 지 12일 만에
제인과 결혼합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이복 언니 메리처럼 사생아 신세가 되고요. 게다가 제인은 헨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습니다. 모든 원죄는 왕에게 있는데 벌은 아내들이 받았던 걸까요? 첫 아내는 병사하고 두 번째 애는 참수당하고 세 번째인 제인은 아들을 낳자마자 산후열로 세상을 뜹니다. 사랑과 권력의 정점으로 보이던 왕비자리가 실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던 거죠. 엘리자베스는 겨우 2살 때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으면서 자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상어 우글거리는 수조위 외줄타기 같은 삶 속에서도 무서운 학습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겨우 8살 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대사와 각각 그 나라 말로 대화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타고난 재능에 엄청난 노력이 더해졌던 기죠. 헨리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있다는 확신을 얻자 세상을 뜨기 전 첫 딸 메리와 둘째 엘리자베스를 왕위 계승 서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547년 불과 55세로 이승을 하직하죠. 절대 권력도 죽음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나 봅니다. 왕위는 9살짜리 에드워드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요? 영특했다던 에드워드 6세는 불과 6년 만에 결핵으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에드워드는 누나 둘을 제치고 사촌인 제인 그레이를 후계자로 지명하지만 제인은 9일 만에 타도돼 왕권은 큰 누나 메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메리는 영국 국교회를 창설한 아버지 헨리와 달리 골수 가톨릭교도였습니다. 부녀 간의 종교가 달랐던 거죠. 그는 가톨릭의 부흥을 꿈꾸며 영국 신교도를 박해하고 이단으로 몰아 화형에 처했습니다. 피의 메리라는 별칭과 함께 엘리자베스를 흠모하는 세력이 생기자 메리는 동생을 반역죄로 런던 탑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메리 여왕 또한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자식 없이 병사합니다. 그리고 1558년 11월 마침내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새로운 여왕이 됩니다. 25살이었죠. 여왕의 피부는 유독 하얗고 머리는 밝은 빨강, 눈 색깔은 어두웠습니다. 얼굴은 갸름했는데 키는 175cm였고요. 눈이 나빠 사람들과 얘기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데 이 자세가 친근감을 줘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남자들은 여왕을 매혹적이라고 여겼고 여왕도 그들과 잘 지냈는데 특히 어릴 적 친구인 로버트 더들리를 좋아했습니다. 유일한 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러나 여왕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공주 시절 그녀의 왕위 계승권에 눈독을 들였던 토머스 세이모어가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땐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재치는 넘치나 판단력은 많이 모자라던 남자가 죽었다. 여왕 시절엔 심지어 자신의 라이벌이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에게 로버트 더들리와 결혼하면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이어받을 거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남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지 않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통치에 힘을 기울인 반면 라이벌인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
남편 살해 혐의에 휩싸이는 등 말썽을 피우고 자기가 영국 여왕이라고 주장하는 등 골치를 썩였습니다. 결혼도 여러 번 하고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라는 호칭은 이름이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메리지만 한 사람은 이복 언니, 다른 한 사람은 친척 동생입니다. 두 메리 모두 엘리자베스를 괴롭혔지만 언니 메리는 왕위를 물려준 반면 동생 메리는 가톨릭 교도들의 지지와 꿰매 빠져 계속 엘리자베스에게 태클을 겁니다. 자신도 헨리 8세가 속한 튜더 가문 소속이라면서요. 겉으로 보기엔 친척 자매의 싸움이었지만 실은 그 뒤에 신교와 구교, 귀족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이죠. 메리는 굉장한 미인에 키도 엘리자베스보다 5cm나 큰 180cm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차이에 대해 메리는 너무 크군요. 나는 적당한데요. 라고 했다는군요. 메리는 또 공경에 처할 때마다 엘리자베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런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답니다. 가까운 친척인 두 명의 여왕이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소. 편지를 받은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탄식했고요. 나와 메리가 들통을 짊어진 두 명의 젖자는 여인네라면 얼마나 좋을까. 메리는 결국 반역 음모죄로 체포돼 유폐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구교도와 일부 귀족들은 끊임없이 메리를 앞세워 반역 음모를 꾀하고요. 메리의 처형까지는 원하지 않던 엘리자베스는 1587년 2월 마침내 메리의 사형 집행장에 서명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메리는 자신은 무죄이고 순교자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은 벨벳 위에 하얀 린넨 베일을 걸친 채 사형장에 도착한 메리가 겉옷을 벗는 순간 핏빛 패티코트가 드러났다고 하고요. 메리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극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리의 죽음까지는 바라지 않았다던 엘리자베스는 후계자로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를 지명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이복 언니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자신이 처형한 동생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다니요. 운명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여왕 이야기 1편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